서울 종로구. 아침 해가 건물 틈 사이로 스며들 무렵. 강미옥은 오늘도 붕어빵 틀 앞에 앉았다. 벌써 20년째였다. 겨울이면 붕어빵, 여름이면 토스트. 그 작은 노점 하나가 그녀의 삶 전부가 됐다. 손끝은 익숙하게 반죽을 올렸고 지나가는 직장인들, 학생들, 상인들 틈에서 가끔 발걸음을 멈추는 단골들만이 그녀의 하루의 말을 건넸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오늘 진짜 추운데요. 그럴 때마다 미옥은 작게 웃었다. 춥다고 집에 있으면 더 추워요.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집에 있으면 더 괴로웠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집안엔 아들 지호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반죽이 익어가던 찰나. 붕어빵 가판 옆 바람에 휘날리는 신문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누군가 벤치에 두고 간 채 떠난 종이었다. 바람에 한참을 넘겨진 그 종이가 가판대 아래로 미끄러지듯 날아왔다. 미옥은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워 붕어빵 틀 옆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펼쳤다. 별 생각 없이 시선을 훑던 중 사진 하나에 그만 멍하니 굳어버렸다. 사진 속 남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가볍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너머로 보이는 눈매, 가늘고 길게 그어진 쌍꺼풀, 반듯한 코, 그리고 옅게 올라간 입꼬리. 지호야. 미옥의 입에서 작게 새어나온 이름은 마치 입술이 스스로 기억해낸 듯 자연스러웠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신문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무릎 위에서 흔들렸다. IT 업계의 숨은 강자 황기준 대표, 기술 하나로 백만장자 된 남자. 그 이름은 그녀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다. 지호도 미옥도 황기준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하지만 사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얼굴은 2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말이 안 되지. 지호는 죽었잖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미 장례도 치렀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 수십 년을 덮어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혹시 그때 시신을 못 찾은 것도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지호가 정말 어디선가 살아 있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신문을 접지도 못한 채 붕어빵 틀을 불도 끄지 않은 채로 일어서 버렸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눈앞이 흐릿해졌다. 눈물 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그쳤던 눈물이 사진 하나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 지호의 사진이 놓여있는 서랍장 앞에서 미옥은 다시 그 신문을 펼쳤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지호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얼굴이야. 엄마는 그 눈빛을 잊은 적이 없어. 신문 속 이름은 황기준이지만 미옥의 마음은 단 하나였다. 지호야, 내가 맞지? 엄마, 널 찾을 수 있을까? 2005년 가을,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단풍이 푼 불에 그을린 듯 선명했다. 그날 아침 지호는 유난히 밝았다.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올게요. 1박 2일이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미옥은 출근하는 듯한 지호의 뒷모습을 현관에서 한참이나 바라봤다. 청바지 주머니에 손을 꽂고 가볍게 휘파람을 불며 내려가는 모습.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바뀌었다. 어머니 되시죠? 죄송하지만 아드님이 탄 차량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끝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붙어 있었다. 미옥은 반사적으로 물었다. 지호는요? 제 아들은요? 살았어요? 그날 밤 병원도 사고 현장도 아무 곳에서도 지호의 모습은 없었다. 차량에는 총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다. 2명의 시신은 수습됐지만 한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지호였다. 물살이 센 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색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수색은 아무런 결과도 없이 끝났고 몇 주 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박지호 씨는 실종 상태로 사망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 이게 최선입니다. 미옥은 믿을 수 없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찾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죽었다고 말해요? 아직 어딘가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믿음을 비현실적인 고집이라고 불렀다. 마지못해 장례식을 치렀다. 검은 액자에 지호의 대학 입학 사진을 올렸다. 웃고 있는 사진이 영정으로 쓰이기엔 너무 따뜻하고 살아있었다. 하얀 국화꽃 사이로 친척과 이웃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하지만 미옥은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매일 저녁마다 현관문을 바라봤다. 지호가 엄마 나왔어요 하며 그 문을 열 것 같았다. 밤이면 현관 불을 꺼놓지 않았다.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길을 헤매지 말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조용히 등을 돌렸다. 이제 좀 놓아줘야지. 장례까지 치렀는데 왜 저러지?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세상과 대화하는 법을 잊어갔다. 지호의 방은 20년 동안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 옆에 있는 작은 컵 속에는 볼펜과 드라이버가 섞여 있었다. 컴퓨터를 뜯고 조립하던 아들의 취미는 그 방 안에 고스란히 멈춰 있었다. 그 방은 시간도 공기도 기억도 모두 멈춘 장소였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처음 몇 달은 친구들이 위로를 전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지호가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들도 사라졌고 어느 날부터는 전화기조차 울리지 않았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가끔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 그게 전부였다. 그 모든 소리가 지호가 떠난 그날부터 더 크게 들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미옥만 시간이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지호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침대 위 이불은 개워지지 않았고 책상 위엔 먼지가 얹힌 채로 자리를 지켰다. 누군가 무심히 닫아둔 듯한 책 한 권. 중간에 끼워진 포스트잇에는 엄마 여기까지 읽었어라는 글씨. 그 메모 하나가 그녀를 매일 울렸다. 사망 신고는 했지만 마음속에서 아들을 지우는 건 또 다른 일이었다. 장례를 치렀지만 죽었다. 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미옥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줄여갔다. 어디서든 주눅 들고 어색하고 숨이 막혔다. 가족 모임이 있어도 지호는 이라는 질문 하나에 식은땀이 났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시선. 아직도 그 얘기야? 라는 눈빛. 그런 시선에 지친 어느 날 미옥은 집을 줄이고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다. 그녀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선택한 건 노점이었다. 처음에는 토스트부터 시작했다. 작은 가스통과 접이식 철판 하나, 그리고 오래된 캠핑 의자. 가게도 간판도 없었다. 오직 한 평 남짓한 그 자리에서 아침마다 식빵을 굽고 계란을 지졌다. 붕어빵은 그 다음이었다. 지호가 어릴 때 꼬리부터 먹는 걸 좋아했던 간식. 엄마, 꼬리가 더 맛있어. 하며 웃던 얼굴이 떠올라. 어느 날 갑자기 붕어빵 틀을 샀다. 지호가 좋아했으니까 이거 팔면 하루가 좀 덜 힘들겠지. 벌이는 많지 않았다. 많아야 하루에 몇만 원. 비 오는 날은 고스란히 적자였다.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붙을 만큼 시렸고 여름에는 더위에 실신할 뻔한 날도 있었다. 그래도 붕어빵을 굽는 동안만은 마음이 비지 않았다. 불 위에서 익어가는 반죽 소리,
고소한 냄새.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마다 지호가 옆에서 군침 삼키며 기다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게 그녀에겐 유일한 위로였다. 하루의 끝엔 늘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한 캔을 마셨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틀지 않았다. 그저 아무 소리 없이 혼자 중얼거렸다. 지호야, 오늘도 잘 지냈니? 엄만 붕어빵 6판 팔았어. 다음 날 아침, 해는 아직 건물 틈 사이에 머물러 있었고, 찬 공기는 골목을 타고 가판대 위로 스며들었다. 미옥은 늘 하던 대로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소한 냄새가 막 피어오르던 그때, 바람에 휩쓸린 신문 한 장이 가판대 앞 벤치 아래로 툭 떨어졌다. 미옥은 무심코 그 신문을 주워 자리에 앉아 펼쳤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 IT 업계의 숨은 강자 황기준 대표, 기술 하나로 백만장자 된 남자. 라는 굵은 제목 아래 검은 정장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는 남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단정한 머리, 살짝 긴 눈매, 옅은 웃음이 감도는 입꼬리. 그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미옥은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을 느꼈다. 지호야? 작게 새어나온 이름. 그녀는 신문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름은 분명 황기준이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사진 속 얼굴은 2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과 똑같았다. 한동안 멍하니 사진만 바라보다 미옥은 벌떡 일어섰다. 반죽도 불도 장사도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래된 가방에 신문을 접어넣고 작은 물병과 약통 하나를 챙긴 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신문에 적힌 회사 주소를 찾아 성수동의 낯선 골목길에 도착했다. 간판은 작았다. 넥스디지트, 기술로 연결하는 사람들. 창립 10주년을 알리는 배너 아래 작은 입구가 하나 보였다. 미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 앞에 섰다. 저기요, 어르신. 여긴 직원 아니시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경비의 목소리에 미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 속 신문을 꺼내 보였다. 여기요. 이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경비는 고개를 갸웃하며 신문을 내려다봤다. 이건 대표님인데요? 황기준 대표? 어르신, 혹시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 내 아들이에요. 내가 알아요. 이 눈매, 이 코, 이 입매.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몰라요. 목소리는 절박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경비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일단 안에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직원들만 그녀를 지나쳐갔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며칠째신 것 같은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누군가는 슬쩍 커피를 건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돌렸다. 미옥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가방을 등받이 사마벽에 기대고 눈이 시리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느 아침 익숙한 발소리가 문 앞에 들려왔다. 검정 슬랙스에 셔츠를 단정히 입은 남자. 가벼운 걸음, 바른 자세. 그리고 그 얼굴. 신문 속, 아니, 지호의 그 얼굴. 미옥은 본능처럼 일어섰다.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신문을 든 손만 앞에 내밀고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외쳤다. 지호야. 그 남자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를 아세요? 황기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엔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미옥은 신문을 꼭 쥔 손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호야. 너 정말 지호 맞지? 그 순간 기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한데
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 미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아니야. 너야. 너 지호 맞잖아. 내 아들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준의 손을 붙잡았다. 그 손끝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기준은 살짝 손을 빼며 말했다. 저 실례지만 전 어릴 때 기억이 없습니다. 제 이름은 황기준이고 양양에서 살았어요. 복지시설에서 자랐어요. 기억이 없어? 미옥의 목소리는 허공에 퍼지는 바람처럼 얇고 떨렸다. 기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누군가가 절 구조해줬는데 그전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름도 몰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어딘가 씁쓸한 기색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 말에 미옥은 천천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호는, 아니, 이 남자는 기억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어떤 엄마가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난 너를 알아. 난 너 알아볼 수 있어. 그 눈빛, 그 목소리. 너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알아? 기준이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컴퓨터. 넌 하루 종일 컴퓨터만 만졌어. 다른 애들은 뛰어놀아도 넌 드라이버로 본체 뜯고 코드 조립하고 밤새워 뭔가 만들고 그랬지. 그 말에 기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건 어떻게 아세요? 내 엄마였으니까. 지호야, 엄마야. 너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난 널 잊은 적 없어. 순간 기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살짝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금 이 여자는 분명 자신을 알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그날 이후 기준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모니터를 켜고 일정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회의를 준비했지만 머릿속에서 그 노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기억도 없고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지만 이상하게 익숙했다. 며칠이 지났다. 황기준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손끝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키보드 위에 멈춰 있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미완성된 코드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며칠 전 그 노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지호야, 넌 컴퓨터를 좋아했어. 밤새 드라이버로 본체를 뜯고 다른 애들 놀 땐 조립하고 있었지. 그 말은 마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잔상처럼 자꾸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기억은 없었다. 분명히 그 이전의 삶에 대한 기억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지금의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 앉아 보내고 기계를 뜯고 설계하고 다시 조립하는 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손에 익은 듯 당연했던 감각들. 그게 어쩌면 그 여자가 말한 박지호라는 사람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서히 마음 한쪽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기준은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그 여자가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기준은 조용히 직원에게 물었다. 며칠 전에 회사 앞에 오셨던 어르신. 연락처 남기고 가신 거 있죠? 네, 황 대표님. 혹시 그분 좀 다시 모셔주세요. 오후 3시, 회사 안작은 사무실. 미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인사를 건넸다. 먼저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미옥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놀랄만 했지. 갑자기 누가 와서 아들이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기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그날 말씀하신 아드님 박지호 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옥은 가방에서 접힌 신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위엔 지호, 아니 기준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지호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말도 조용히 하고 남들처럼 뛰어다니진 않았지만 혼자서 뭘 만드는 걸 참 좋아했죠. 컴퓨터는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만지더라고요. 기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다른 애들 축구할 때 얘는 책상에 앉아서 본체를 뜯고 고장난 부품을 갈고 다시 조립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으려고 새벽까지도 불 켜놓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그때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그 아이의 삶이었구나 싶어요. 기준은 입을 다문 채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굴리고 있는 걸 깨달았다. 무언가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그 감각. 그는 그걸 취향이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단순한 취향이 아닌 지워진 시간 속에서 익힌 습관처럼 느껴졌다. 지호는 24세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그만 사고가 났어요. 미옥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장례만 치렀죠.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죽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녀는 신문 속 기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알아요. 저 눈빛, 저 턱선, 저 웃음.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야.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놓쳤던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걸까? 사무실 안은 잠시 고요했다. 미옥의 이야기. 박지호라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름 석자가 공간을 가득 메운 듯했다. 황기준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엔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으로 듣고 있지 않았다. 미옥은 조용히 시선을 내리고 자신이 너무 많은 걸 쏟아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손끝을 꼭 잡았다. 그 침묵을 가르듯 기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기억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들, 그게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기준은 천천히 손가락을 꼬며 말을 이었다. 컴퓨터를 뜯고 조립하는 습관, 부품 정리하는 방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버릇. 어릴 때부터 그런 줄 알았는데 혹시 그게 원래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미옥은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기준은 마주보며 말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DNA 검사요. 진짜 제가 어르신 아드님인지. 미옥은 눈을 크게 떴다. 입술이 떨렸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기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이 이렇게 절 믿어주시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믿고 싶어졌어요. 제 안에 뭔가, 기억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검체 채취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 담당 직원이 준비한 서류를 작성하고 간단한 유전자 검체를 채취했다. 기준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미옥은 손끝이 하얗게 변하도록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엔 20년을 뛰어넘는 바람과 기도가 담겨 있었다. 병원을 나서며 기준이 조용히 말했다.
결과는 일주일쯤 걸린대요. 그동안 기다려 주시겠어요?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기다릴게. 지호는 늘 늦게 오는 아이였으니까. DNA 검체를 제출한 날,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조용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미옥은 손끝을 꼭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날씨였지만 그녀의 얼굴엔 작은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일상은 다시 이어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미옥은 다시 노점에 나갔다. 반죽을 붓고 붕어빵을 굽는 손길은 예전과 같았지만 표정엔 어떤 기대 같은 설렘이 가득했다. 손님이 오면 늘 하던 인사 뒤에 조용히 덧붙이곤 했다. 오늘은 날이 좀 풀렸네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이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고 그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오랜만에 불이 하나 켜진 듯했다. 그날 이후로 기준도 변했다. 코딩 창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다른 곳을 향했다. 회의 시간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고 누가 부르면 한참 만에 고개를 돌렸다. 어느 날엔 미옥이 가판을 하는 길을 찾아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돌아서기도 했다. 그녀가 바쁘게 붕어빵을 굽는 모습을 오래된 유리창 너머로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작은 종이컵 커피 하나를 사들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일주일은 길었다. 너무 길었다. 누군가는 기다림을 시간 낭비라 말하고 누군가는 운명이라 말했지만 미옥에게 이 기다림은 삶을 다시 건 희망 하나 붙든 시간이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기준의 휴대폰으로 검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고 차분한 말. 그 말 한마디에 기준의 손이 저절로 떨렸다. 그날 오후 기준은 미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르신, 결과 나왔어요. 내일 시간 괜찮으실까요? 전화기 너머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조용히 미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요. 내일. 그 결과 당신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네요. 회사의 한 회의실. 창밖엔 약한 햇살이 번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봉투 안에 담긴 채 놓여 있었다. 황기준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미옥이 들어섰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기준 맞은편에 앉았다. 작은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신문이 접힌 채 살짝 튀어나온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이 왠지 아득하게 느껴졌다. 잘 오셨어요. 기준이 조용히 인사했다.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없었다. 그저 그의 얼굴만 가만히 바라보았다. 기준은 테이블 위 봉투를 들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천천히 봉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종이를 꺼냈다. 한 줄, 두 줄, 눈으로 내용을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다가 그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결과가 나왔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그러나 확실했다. 미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도 쉬지 않는 듯 조용히 그의 입을 바라봤다. 기준은 그녀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어르신, 정말로. 전 박지호예요. 어르신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 순간 미옥의 얼굴이 무너졌다. 입을 가리고 고개를 떨구고 의자에 앉은 채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 눈물만 쏟아졌다. 조용히 흐르듯 참았던 20년이 그 자리에서 쏟아졌다. 기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그녀 앞에 섰다. 조심스럽게 오랜 기다림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미옥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손끝이 하얗게 변하고
말없이, 소리 없이 두 사람의 눈물만 테이블 위를 적셨다.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이름, 찾을 수 없었던 얼굴, 무덤 없이 남겨졌던 슬픔. 모든 게 그 순간 서로의 눈물을 타고 조용히 되돌아왔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거리의 바람은 그날과 다르지 않게 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작고 단단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미옥은 이제 붕어빵을 팔지 않는다. 장사를 접은 건 아니다. 다만 그 붕어빵 틀은 더 이상 혼잣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호가 있었다. 아니, 기준이 있었다. 가게 대신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적한 커피숍 창가 자리에 앉는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 끝, 검은 슬랙스를 입은 사내가 느릿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미소를 짓는다. 그들은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낸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준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떠올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낯설지 않았다. 가끔 그녀가 만들어주는 된장국의 짠맛이 어디선가 익숙하게 느껴졌고 그녀가 건네주는 두툼한 손등이 어느새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회사의 점심시간이면 한 직원이 건물 앞에 작은 붕어빵 노점을 세운다. 그건 기준의 요청이었다. 정해진 계약도 수익도 없는 작은 습관처럼 그 노점은 매일 점심이면 향을 피우고 직원들은 익숙하게 줄을 선다. 누군가는 그걸 대표의 취향쯤으로 생각했고 누군가는 그냥 겨울의 루틴이라 여겼다. 하지만 기준만은 안다. 그 붕어빵 냄새에 스며든 무언의 시간들을 기준은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세미나에 나가고 기술 발표를 하고 사람들을 만난다. 그는 기억 없는 과거보다 지금의 하루하루를 더 진지하게 살아낸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미옥의 집을 들른다. 현관 비밀번호는 0424, 지호의 생일이었다. 미옥은 그 숫자를 변경하지 않았다. 기준도 굳이 바꾸자고 하지 않았다. 새로 이사한 집 안에도 지호의 방은 예전 모습 그대로 다시 꾸며져 있었다. 침대 커버색, 책상 위치, 책장 위에 꽂힌 오래된 참고서까지. 미옥은 이사할 때마다 그 방만큼은 손 떼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붙들고 사는 방법이었다. 미옥은 그 방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얼마 전 작은 책장을 하나 더 들였다. 그리고 그 위에 황기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을 올려두었다. 그 명함은 책장 한편에 놓여진 박지호의 대학 입학사진 옆에 조용히 나란히 서 있었다. 둘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시간에 연장선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두 이름 모두 소중한 자신이 되었다. 어느 날 미옥은 작은 액자를 하나 더 만들었다. 그 안에는 신문을 접어둔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쓴 손글씨 한 줄. 기다림은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그 액자를 현관 앞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위치지만 자신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름은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 지호야, 아들아, 엄마, 오늘은 뭐 먹을래? 단순하고 평범한 말들이 이제는 가장 값진 일상이 되어 있었다. 20년을 걸어와 다시 만난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낸 한 사람, 그리고 기억 없이도 그 품을 다시 선택한 또 한 사람. 이제 그 둘은 서로의 하루가 되었다. 더는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 놓치지 않아도 되는 이름. 기억이 없어도 마음은 결국 자리를 찾아 돌아왔다.